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세계사를 흔든 사랑 중 챕터 1 이웃나라의 아내를 탐한 군주 초분왕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나라의 군주가 오직 한 여인만을 바라본 역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한 나라의 그 최고 권력자가 원하는 여인을 취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긴 하니까요. 그렇지만 절대로 넘보아서는 안 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한 여인이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지아비가 있는 여인을 넘본다, 취한다 라는 것은 아주 배덕한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미 다른 사람의 여인이 된 이는 넘보지 않는다가 암묵적인 법칙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그런 법칙쯤은 가볍게 무시하는 군주들이 있으며 결국 그로 인해 많은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중국으로 달려가 이 배덕한 행위를 한 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에는 좀 간극이 있지요. 성격과 방식이 좀 다른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춘추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춘추시대, 전국시대 모두 강자가 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전쟁이 허다하던 시대이지만 그래도 춘추시대는 이 외교적인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을 하던 시기입니다. 제후들이 전쟁을 하더라도 그 나라를 먹어버린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길을 꺾고 동맹을 맺으며 조공을 바쳐라 라는 방식으로 힘을 과시하던 시대인데, 이런 관례를 깨트린 제후가 있었으니 바로 초나라의 초문왕입니다. 초문왕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 한 제후국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다른 제후국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은 여인은 누구일까요? 절세미인으로 두 나라를 망하게 한 그녀, 식부인에 대한 사연을 들어봅시다. 식부인은 진나라 제후의 둘째 딸로 식나라의 제후인 식후와 혼례를 올리게 되면서 식부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식부인은 그 용모가 천하일색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워서 그녀를 복숭아꽃에 빗대 도화부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정말 날씬하고 수려한 자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했고, 눈은 가을 새벽에 투명한 이슬같이 맑았으며 붉은 입술 속에 하얀 치아는 마치 성유알처럼 반짝이고, 이 뽀얀 피부에 뺨이 눈부실 만큼 은은한 도화빛을 발하는 천하절색이었다고 합니다. 그 미모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진나라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녀를 보기 위해 진나라 남자들이 모여와서 진을 쳤고, 그녀를 본 후에 그 아름다움에 넘어가서 상사병에 걸린 이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식나라로 시집을 간다라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남자들이 그 집 앞에 모여 대성통곡을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자, 그녀가 시집을 가게 된 식나라, 좀 다른 제후국에 비해서 작고 힘이 없었고, 그녀의 남편이 될 식후는 언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 술을 마시는 좀 심약한 제후였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식부인을 아내로 맡게 되는데, 처음 본 그녀의 미모는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서 마치 선녀가 하강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자 그녀에게 빠져든 식후,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얻었어. 이 세상 미인을 다 합쳐도 내 아내의 미모를 따라가지 못해 하며 자신감 충만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신 차리고 정사를 돌보기 시작했고, 식부인도 그런 남편을 잘 내조했다고 합니다. 식후는 백성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라는 생각으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으며 군대를 개편하고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썼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제후가 직접 나서서 나라를 돌보기 시작하자 식나라도 차츰 안정이 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식부인은 외모만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현숙하고 지혜로웠기에 식후는 이 부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고, 식나라 백성들은
우리 군부인 식부인은 복을 가져다주는 여인이었어 하며 그녀를 모두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식부인이 친정인 진나라를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잠시 채나라에 들르게 됩니다. 이 채나라의 제후는 채애우였는데요. 채애우의 부인이 바로 식부인의 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를 만나러 채나라에 잠시 들렀던 것이죠. 이야, 그 아름답다고 소문이 난 처제가 온다고? 그리고 우리 부인의 동생이니까 내가 잘 대접을 해야지 하면서 채우는 식부인을 궁으로 초대를 해서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 자리에 짠 하고 나타난 식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사실 식부인의 언니인 채부인도 엄청난 미인이어서 아내의 아름다움을 흐뭇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소문으로만 듣던 식부인은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뿜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홀딱 반하고만 채우는 연애를 여는 내내 다른 건 안 보고 오로지 이 처제의 얼굴만 흘낏흘낏 쳐다보면서 연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최근에 식나라가 꽤 안정이 되었다고 하더니 이 식후가 식부인을 얻어서 그런 거구만. 무슨 복이 있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은 거지? 채우는 식후에게 아주 강한 질투심을 느꼈고 자신이 먼저 식부인을 만나지 못한 것에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가 무르익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채우가 식부인 쪽으로 슬슬 몸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은근슬쩍 몰래 막 속삭이면서 처제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막 이러더니 이렇게 뭔가 몸을 더듬거나 희롱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어찌 이리 아름다운가. 이 작은 얼굴에 이 아름다운 이목구비 날씬한 몸매 도통 눈을 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옆에서 계속 희롱을 했던 거죠. 형부가 이렇게 치근덕거리니까 식부인은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서 그대로 일어나 궁을 떠나서 이 식나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신의 언니에게는 작별 인사도 고할 수가 없었어요. 설령 언니를 만난다고 해도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런데 식나라로 돌아온 식부인의 낯빛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을 본 식후가 부인 왜 그러시오? 친정에 가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예요? 하면서 걱정스럽게 묻게 됩니다. 남편이 이렇게 묻자 그만 서러움이 터졌던 식부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은 제가 채나라에 갔는데 형부가 흑흑흑 하면서 이 채우가 자신을 희롱했던 일을 털어놓고 맙니다. 아니, 자신의 아내가 희롱을 당했다니 화가 나지 않을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식후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르르 떱니다. 이놈 자식 채우, 감히 내 아내를 희롱해?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며 복수를 다짐하게 되죠. 최근에 조금 발전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식나라는 굉장히 약소국이어서 복수를 다짐한다고 해도 보복을 할 방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분을 삭히지 못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식후가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면서 좋은 생각을 해냅니다. 때마침 이 강성해진 초나라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채나라에 복수를 할 계략을 떠올렸던 것이죠. 식후는 이 초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바치며 밀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밀서에는 채나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나라의 제후가 제나라를 믿고 이 초나라에는 조공을 바치고 있지 않으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주심이 마땅하겠습니다. 만약 초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는 척하면 이 채나라에 원군 요청을 하겠습니다. 채우는 생각이 깊지 않아서 반드시 원군을 보내올 거니까 그때 초나라 군대와 우리 군대가 이 협공을 하면 채우를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밀서를 본 초나라 초문왕은 오케이 하면서 당연히 수락을 하게 되죠. 이 강성한 제나라를 믿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채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눈의 가시였는데 채나라를 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곧바로 초문왕은 식나라로 군대를 보냈고 식후는 채우에게
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원군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자 최혜우가 식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이때 잠복해 있던 초나라 군대가 채나라 군사들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했고 최혜우는 급히 식나라의 궁궐로 도망을 쳤는데 식나라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최혜우는 바로 퇴각을 명령하면서 정신없이 도망쳤지만 결국 초나라 군대에 붙잡히고 말았죠. 그제서야 이것이 모두 식후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달은 최혜우, 부득부득 이를 갈며 분한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있었죠. 괘씸한 놈, 내가 동서지간이라고 도우러 왔건만 이렇게 뒤통수를 쳐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윽고 초문왕이 최혜우를 두고 호통을 치며 군사들에게 가마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놈은 예의도 없고 남의 부인을 탐내고 희롱했으니 그 죄가 매우 크다. 이놈을 삶아 죽여야겠다 라고 소리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초나라 대부 육건이 앞으로 나와서 초문왕을 말립니다. 대왕 제발 고정하시옵소서. 이렇게 최혜우를 죽인다면 다른 제후국들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하지만 최혜우를 살려보내시면 다른 제후들이 대왕의 덕을 친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문왕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최혜우를 빨리 가마솥에 넣으라는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육건이 갑자기 몸을 날려 초문왕의 소매를 잡더니 오른손으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뽑는 겁니다. 초문왕이 육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리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소리쳤는데요. 육건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왕, 신은 차라리 이 자리에서 대왕과 함께 죽겠나이다. 대왕께서 여러 제후를 잃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사옵니다. 하면서 뜯어 말리는 겁니다. 자, 육건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강수를 두자 초문왕은 흔들리게 되죠. 과인을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충언을 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요. 그대의 말을 따르겠소. 그러자 육건이 고개를 조아리면서 대왕께서 최혜우를 죽이지 않고 용서하셨으니 초나라에 복이 올 것입니다. 허나 대왕께 무례를 범한 소인은 죄가 깊어 죽어 마땅하니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하니 아니요 그대의 충심은 내 잘 알았으니 염려치 마시오 하며 또 달래지요. 그러자 또 육건이 대왕께서 소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더라도 소인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인과 같은 자가 용서를 받는다면 전례가 되어 이것은 나중에 대왕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하면서 칼을 들어 스스로의 발목을 잘라버립니다. 발꿈치를 잘랐다고 하는 데도 있고 발목을 잘랐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초문왕은 육건의 이런 행동이 너무나 간복해서 그를 태백이라고 칭하면서 그 후 존칭을 사용했고 모든 성문을 관할하는 권한을 주기도 하지요. 어쨌든 육건의 이런 목숨을 건 조언 덕에 최혜우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초문왕과 최혜우는 화해의 의미로 연애를 베풀게 되는데요. 한창 연애가 무르익고 술이 얼큰하게 취해 있는 상태에서 최혜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식후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운을 떼게 됩니다. 대왕, 저는 말로만 듣던 천하절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천하절색이 누구란 말이요? 천하의 식후의 부인처럼 아름다운 절세 미인은 없을 겁니다. 선녀와 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대왕도 한 번에 빠지실 겁니다. 최혜우는 초문왕의 눈치를 보면서 식부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이쯤 되니 초문왕도 도대체 얼마나 예쁘단 말이냐 하면서 궁금했겠죠. 그런 절세 미인이라니 나도 한번 보고 싶소. 대왕의 위엄이시라면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식나라는 초나라의 속국인데 속국의 여인은 곧 대왕의 여인이 아닙니까? 최혜우가 이렇게 뱀처럼 속삭이자 초문왕은 솔깃해집니다. 그 아름답다는 식부인 내가 꼭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아름답다면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일이 또 뭐겠는가?
그리하여 초문왕은 순방을 가장하여 정예군을 이끌고 식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식후는 자신을 도와준 초문왕의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너무나 반갑게 초문왕을 맞아 연애를 베풀게 되는데요. 잠시 후 초문왕이 서운한 기색을 보이면서 과인이 채나라를 친 건 이 군우의 권유 때문인데 보답으로 군우의 부인이 술 한 잔 정도는 따라야 도리가 아니겠소 하면서 은근슬쩍 식부인을 봐야겠다라는 뜻을 내비치는 겁니다. 당황한 식후가 이걸 거절할 수 없으니까 식부인을 연회장으로 불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식부인이 또 사푼사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초문왕은 또 넋을 잃게 되고 말죠. 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로다. 천상의 여인처럼 아름다운 이가 있다니 세상에 저런 여인은 처음 본다. 자, 사푼사푼 걸어 들어온 식부인은 초문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초문왕이 너무나 뜨거운 눈길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뭔가 두려움을 느낀 식부인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불길한 예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애를 마치고 돌아간 초문왕 머릿속에 온통 식부인이 둥둥둥둥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